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씨, 인사만 주제대로 안 되네. 네, 뭐, 태풍이 오고 있고, 여전히 계속 비가 오고 있고, 뭐, 시작할 때마다 비 온다는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뭐, 비 피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으셨길 바라기도 하고요. 자, 뉴스가 오늘은 좀 읽는 게 아니라 혼자 떠들어야 되는 뉴스들이 많아요. 일단은 지금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도 톱스타의 죽음이 드러낸 발류대 민낯 그리고 관음증, 이건 연합뉴스 기사고요. 이게 지금 8월 8일자고 8월 9일자로 또 흑수저 성공시나 어느 날 발류대 톱스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는 기사가 있고, 원래 이 기사의 이제 그 원조 기사가 바로 이제 그 BBC 기사 같은데, BBC는 이제 뭐, 연합뉴스랑 거의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산트 싱 라지푸트라는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이제 뭐 미스테리한 죽음과 이제 발류드의 관음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연합과 뭐 BBC는 제목도 비슷하고, 뭐 요즘 또 BBC를 민족 정론이라고 떠받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BBC 기사가 품질이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인도 영화판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도 영화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한국에서 인도 영화가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 뭐 잘 아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기사로만 보면은 뭐 이건 연합 기사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도 마찬가지고 기사를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소릴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기사를 왜 인용을 하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BC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좀 이제 인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좀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기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사, BBC까지 포함해서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제 기사는 뭐 여기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기사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거긴 한데, 그냥 이제 제멋대로 해설 버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사는 크게 이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에서 태어난 자수성가한 남자 탑스타 영화 배우가 있는데, 뒷백이 없어서 캐스팅에 차별을 받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제 인도 언론이 그의 모든 죽은 사람의 신상을 다 터는 등 관음증에 가까울 정도의 보도를 하고 있으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인도에서 내내 차별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비하르주의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배우가 누군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사망자의 이름은 수샨트 싱 라지푸트라는 친구인데요. 8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34살 젊죠. 이름에 이제 싱 라지푸트가 붙은 거는 이 사람의 가문은 인도 서부에 있는 라자스탄주에서 온 라지푸트 가문이라는 뜻이고, 이제 싱도 라지푸트라는 뜻인데, 뭐 굳이 카스트로 분류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카스트인 차트리아예요. 이 싱이나 이 라지푸트 싱이라는 것 자체가 차트리아 카스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씨죠. 차트리아로 보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급이고요. 집안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형제 중에 이분의 한 명은 그 인도 크라켓 국가대표 선수고, 슈샨트 본인도 고등학교를 일단 비하르주의 주도인 이제 비하르주라는 데가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비하르주 사람이에요. 요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비하르주의 주도인 파트나에서 나왔고 이제 델리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에서 7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게다가 물리학 분야로 인도 전국 올림피아드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로도 이제 잘 풀렸을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델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사 학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중에 댄스 수업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능을 발휘합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도 아주 좋은,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인도 분치고. 저는 이 사람을 그래서 카시미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라지푸트더라고요. 이게 인도는 얼굴 보면은 이제 좀 많이 보다 보면은 대충 제가 어느 나라인지도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뭐 재능을 댄스 학원부터 발휘를 하고 댄스 수업에서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뭐 인도는 초기엔 이제 드라마, TV 드라마의 조연이었는데, 인도는 이제 드라마보다 영화 시장의 비중이 원체 훨씬 크다 보니까 일단 영화를 찍어야지 뭔가 전국적 스타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만한 그의 출연작, 이제 그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초기작에 속하는데, 그 외 예전에 물뚝심송님하고 마사오가 함께하던 마물국장이라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뭐 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인도 영화를 2개를 소개했는데,
뭐 이 유튜브까지 와서 이제 들으실 정도라면은 그 팟캐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도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인 PK에 이 슈샨트가 출연을 합니다. 이 PK라는 영화는 아주 짧게 소개를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스토리가 전개돼요. 인도 영화는 대부분 두 가지 스토리를 맞물려서 이제 큰 이야기를 끌어가는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외계인으로 나오는 아미르칸이라는 배우가 바라보는 인도의 약간 웃기고 자빠진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주인공인 자두의 이야기인데, 이 자두는 외계인인 아미르칸을 만나기 전에 벨기에 유학 도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가 파키스탄 사람이죠. 이 파키스탄인으로 나온 남자 배우 샤르파라즈 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슈샨트예요. 참고로 그 마물극장 PK 편은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아주 진짜 괜찮은 영화거든요, 영화 자체가. 자, 어찌됐건 이제 제1조연에 가까웠지만, 이제 인도인 치고는 또 연기가 되게 느끼하지 않은 편이어서 저도 꽤 기억에 남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이제 엉엉 울렸을 정도로 뭐 이제 멋진 남자 역할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PK는 묘하게 좀 눈물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후반부는 저는 꽤 슬펐는데, 어찌됐건 이제 아무튼 인도 영화계의 3대 칸으로 불리는 아미르 칸의 영화에 나오고, 요즘 여자 주연 중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두 역할, 맞상대역인 여성 배우인 아누스카 샤르마도 꽤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과 영화를 찍었다는 거는 이제 슈샨트 싱 라지푸트로서는 상당한 이제 그 커리어가 됐겠죠. 그리고 2016년에 한 번 더 기회가 나오는데, 그 인도 크라켓 국가대표 주장을 지낸 마헨드라 싱 돈이라는 거의 뭐 국민적 영웅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영화 MS 돈이 언톨드 스토리의 주연을 따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죠. 뭐 이제 그 단갈 이후로, 단갈을 전후해가지고서 인도에서는 이 논픽션 이제 스포츠 드라마들이 꽤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제 이 그 MS 토니 언톨드 스토리도 이제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화는 2016년 10월 2일날 개봉을 했는데 총 61개국 4,500개 스크린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2016년에 가장 성공한 상업 영화 중 하나였고, 이 영화를 계기로 슈샨트는 인도의 대종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름페어 영화상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이후로 작품이 좀 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인도 영화판은 제작 편수가 엄청난 만큼 이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과거 우리나라의 그 박중훈 씨나 이경영 씨처럼 엄청난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데, 그리 많은 작품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그의 자살 이후로 이제 슈샨트의 팬들이 의심하는 대목이죠. 슈샨트는 2020년 6월 14일 문바이에 있는 자기 집에서 목을 매단 채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합니다. 공식 경찰 기록이나 부검에서도 자살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좀 꽤 인기를 끌던, 전성기를 구가하던 남자 배우의 자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언론들이 안 달라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루머를 생산하기 너무 좋은 소재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에 뭐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고통 없는 죽음 같은 이제 이런 정보를 검색을 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살 당일날 오전 9시만 하더라도 자신의 누나와 정상적으로 안부를 묻는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2시간 반 후인 11시 반에 시체로 발견된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죠. 또 인도 언론 입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깥 취재도 잘 못하고 맨 우울한 소식, 뭐 오늘은 몇만만 보도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인도 언론이 거의 미쳐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문바이 경찰도 이제 뭐 대중적인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죠. 근데 뭐 부검을 해도 이제 목을 맨 것 때문에 생긴 질식사, 그리고 저항 흔적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사 와중에 슈샨트의 여성 매니저가 슈샨트가 죽기 5일 전에 14층에서 추락사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두 죽음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 뭐 모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두 미쳐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BBC가 보기에는 이게 좀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은 한국에서 터져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모든 미디어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제 그 게시판마다 트윗이나 페북에서도 각자가 모두 이제 그 심판관과 분석관이 돼가지고서 각자의 의견을 막 이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데뷔한 지 7, 8년 된 초인기 남자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그 여성 매니저도 5일 전 의문의 추락사로 죽었다. 뭐 환장할 노릇이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슈샨트의 아버지가 슈샨트의 여친과 여친의 가족을 고소합니다. 아들을 이제 여친이 감금하는 등 괴롭혔고 아들의 돈도 빼돌렸다. 뭐 이런, 왜 누가 날 팔로우 했어? 이런 얘기죠. 당연히 뭐 여친 쪽은 반박을 했고 이제 사건은 거의 듀스의 김성재 사망 사건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혼파망이 시작된 거죠. 그 와중에 벌어진 각종 주장, 뭐 약간 좀 이제 뭐 이런저런 정말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슈샨트의 팬들은 이제 슈샨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청원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트위터 등에서는 이제 그 태그 샵 단 다음에 Justice for 슈샨트 포럼이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또 코로나 와중에 이 대중들이 이런 데 눈을 돌리면은 정권 측에서 결코 나쁠 게 없죠. 어찌됐건 지금 뭐 200만 돌파하는 와중에. 사실 이 상황이 이 자살 사건을 지금 말도 안 되게 키우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와중에 지역 감정이 등장합니다. 자, 슈샨트의 고향인 비하르주는 인도에서 제일 못 살고 문명자도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때 뭐 인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되면 그 슈샨트가 태어난 비하르주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가 뭐 이렇게 개판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인도는 커피고 비하르는 TOP입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또 못 사는 데는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조폭 중에 가장 큰 지분도 비하르 출신들이고 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내가 외지인인데 쌈이 붙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비하르 출신인데 하면은 일단 동네에서도 먹고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아니 비하르 놈을 건드리면 어디선가 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지라고 말을 하는. 제가 그 힌디를 이제 조금 하는데 인도 말을 하는데 비하르 사투리를 몇 마디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시비가 붙을 경우 비하르 억양으로 하면은 움찔움찔하는 게 보여요. 외국인인 제가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하르 애들 뭐 조폭 같은 애들 가끔 어떡하다 만날 일이 있으면은 나도 비하르에 좀 있었다라면서 비하르 억양을 좀 써주면은 되게 바로 베품없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저 한국의 호남 차별 혹은 이제 일반적인 호남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호남을 바라보는 관점과 되게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이제 인도 내부에서도 이 비하르 출신들에 대한 내부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사기꾼이 많다, 돈으로 장난친다, 배신한다, 뒤통수 때린다, 이런 모든 혐의가 다 비하르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졌는데 직원 중 하나가 델리 사람이고 또 하나가 비하르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범인은 비하르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번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각종 의혹이 발생하자 일단 비하르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배출한 아주 보기 드문 인재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거 혹시 문바이 놈들이 왕따 나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더 분노가 증폭이 된 거죠. 근데 문바이 놈들이 왕따를 났다는 말은 정황상 또 맞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인도의 영화업계는 사실상 카스트라고 할 정도로 대를 이어서 영화업에 종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그 슈샨트 자살 사건에서 누가 그를 왕따 났냐가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죠.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그런저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인도의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 카란 조하르입니다. 뭐 일단 뭐 증명된 바가 없고 그냥 대중이 막 던지는 중이기 때문에 근거는 빈약한 상태에서 이제 카란 조하르가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카란 조하르는 또 마물극장에서 PK와 함께 제가 소개한 영화인 꾸찌꾸찌 호따해라는 그 이제 마살라 무비 사랑 얘기인데, 이 영화가 이 카란 조하르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근데 데뷔작으로 초히트를 치고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스타 감독인데, 이 양반 아버지 이름이 야시 조하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사인 다르마 프로덕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영화를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 이런 소리 나오면서 다르마 프로덕션이라는 로고가 나오고 야시 조하르 컴퍼니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다 이 아저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요새 늙어서 잘 모르겠네. 뭐 사이더스, 명필님 이런 건 아닐 테고. 아무튼 근데 이 카란 조하르라는 유명한 감독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가장 큰 영화사 제작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제작사, 아들 영화 감독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보다 한술 더 뜨는 집이 이제 까푸르 가문이라는 가문인데, 이 집안의 할아버지인 라즈 까푸르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대부터 건국 초기까지 인도 영화를 말 그대로 쥐락펴락하던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 사람 이 라즈 까푸르 세 번째 약 먹기. 네.
이 라즈 카프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만든 1940년대 후반의 영화들이 지금 FHD로 복각이 돼가지고 나오고 이게 다시 팔릴 정도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이제 춤추면서 여자를 구애하는 정말 명장면이라고 한 장면이 있는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인도 영화들 이런 이제 약간의 클립들을 유튜브에 같이 올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인도가 이걸 거의 되게 칼같이 단속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안 된다는 게 특히 옛날 영화는 더 단속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거의 이 라즈 카프루 같은 경우는 이제 헐리우드 기준으로 하면 클라크 케이블 같은 느낌 이거 그 정도라고 실제 불리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 아들이 란디르 카프루인데 이 사람은 영화배우 겸 프로듀서 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감독이었고 영화배우였고 이제 그 아들은 영화배우와 프로듀서 감독을 같이 하면서 기업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딸이 카리스마 카프루하고 까리나 카프루라고 하는 또 한때 지금은 좀 나이를 먹어서 주연급이 아닌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인도 영화의 여자 주인공 역을 꿰찼던 카프루 가문의 두 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도 영화판에서의 진보성을 대표하는 아미르 칸조차 아버지인 타키르 후세인이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듀서 겸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유명한 지금 막 날리는 배우들은 대부분 가문이 영화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리틱 로션도 마찬가지고 샤루칸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좀 자수성가한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샤루칸은 이제 원체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잘 나가던 중이었고 지금은 그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지만 대부분 이제 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이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영화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끼들을 이제 배우로 키우고 이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배우나 이제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얘 카스트처럼 가문이 받쳐줘야 하는 건 맞아요. 이건 인도 영화산업의 무척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쪽에 뒷배경이 없는 슈샨트가 그것도 비하르 출신인 사람이 배역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셀렀다는 건 정황만으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문바이 영화바닥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비하르 지역에서 간만에 등장한 볼리우드 스타였는데 이렇게 죽으니까 비하르 사람들 정서는 한마디로 이런 개시장 띵띵띵띵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정치 이슈가 됩니다. 비하르의 정서를 잽싸게 캐치한 주총리 니티시 쿠마르는 야 이거 사건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뒤다볼게 라고 하고 비하르주 경찰 조사단을 문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이 조사한 거를 믿지 못하겠다. 고향인 우리 비하르주의 경찰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문바이가 속해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입장에서는 저 거지들이 뭐래? 라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비하르에서 파견한 경찰은 너님들 코로나 격리 받아야 되는데 뭐 하심? 하고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이 격리시켜버립니다. 경찰을. 코로나 이제 격리 그 조건으로. 당연히 비하르는 이제 우리를 개무시하네? 라면서 또 더 부글부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인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하르 사람들을 비하리라고 그러는데 비하리들이 나댄다? 이거 누구든 곱게 안 보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외국인도 비하리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잠시 하고 멈칫하는 정도죠. 물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외국인이지만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면 범인이 누구야 그럼 비하리지 그치 물론 비하리지 비하리밖에 그럴 놈들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로 실제 상황이 인도가.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하르는 어디서든 약자기 때문에 이제 곤조밖에 부를 게 없고 결국 비하르주의 주총리인 니티시 쿠마르가 인도의 연방경찰격인 CBI에다가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문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은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배우 하나 죽었다고 연방경찰이 들어오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BI가 직권 수사 결정을 8월 5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일 텐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신문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BBC는 인도의 식민 모국이었던 곳이고, 또 영국 언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언론이죠. 지금 런던 시장이 인도계일 만큼, 영국에서 혹은 이제 BBC를 보는 영연방 국가들도 꽤 많고, 이 영연방 국가들 안에 인도인 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BBC 독자들, 영연방국가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를 딱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알아요. 알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기반 지식도 없이 저 기사를 덜렁덜렁 해놓으면은 실제 연합이나 조선이 도대체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했던 배우기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쇼샨트 싱 라지푸트 씨의 명복을 빕니다. 옴 나마 시바야. 자, 별것도 아닌 걸로 엄청 떠들었네요. 자, 두 번째 뉴스인데 이것도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또 떠들어야 돼요. 뉴욕타임즈 8월 5일자. 모디 총리는 파괴된 모스크 자리에 힌두 사원의 초석을 세웠다. 오늘은 뭐 이것만 하고 뉴스를 끊어도 될 정도로 이게 또 이제 기사를 무시하고 제가 혼자 떠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기사는 그 사연 많고 곡절이 많았던 아요디아의 파괴된 모스크 자리에 모디 총리가 힌두교 사원을 놓기 위해 기공식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어쨌건 뭐 6월에 조기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사이즈에서 최악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신들이 때려댐으로써 위신이 떨어진 모디가 이런 이제 힌두교 민족주의 이벤트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배경 스토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어요. 뭐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딴지일보에서도 이 내용을 썼던 거였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그 팟캐스트 하면서 얘기를 얼추 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있으니까 잠시 또 설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인도에는 뭐 4억 8천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크게 이제 쌈자라는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와 재생의 신 비슈뉴,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비슈뉴 때문이에요. 유지와 재생의 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슈뉴는 이제 어떤 계기로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10번 태어나야 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신이 세상이 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약간 구세주 신앙 같은 건데, 이제 다른 이제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신의 화신을 아바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슈뉴의 7번째 아바타가 라마라는 이제 뭐 한때 군주였자 이제 신으로 지금 숭상되는 사람으로 합시다. 일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대서사시 중에 하나인 라마야나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근데 이 라마가 살던 곳이 아요디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모디가 지금 사원의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걸 한자로 이 아요디아를 음차하면 아유타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제를 둘게, 우리의 지식과 달리 고대인들은 뭐 이렇게 남의 나라 돌아가는 걸 잘 몰랐다고 흔히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고대인들은 주변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아주 낯선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김수로의 부인 허왕옥이 바로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이제 전해지죠. 그 책에는. 물론 이제 삼국유사는 사기와 달리 이런 스님이 자기가 이제 이상하게 모아놓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긴 하죠. 물론 이제 뭐 대왕암 같은 드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네, 이건 허왕옥이 인도의 아요디아에서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요디아라는 곳이 가진 상징성을 이제 가야 연합 왕국을 만든 김수로가 차용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아요디아라는 지명 혹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알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실제 왔다라는 거는 근거가 부족하죠. 일단은 뭐 어떻게 왔는지도 규명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 삼국유사가 가지는 이제 뭐 역사서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아유타가 가진 상징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가야의 김수로 왕 신화를 제외하고도 이제 방콕 이전의 태국의 수도가 아유타야였는데, 역시 같은 뜻이에요. 아요디아라는 뜻이고, 현재 태국의 왕조 이름이, 그러니까 조선은 뭐 이씨 왕조라고 그러죠. 태국의 현재 왕조는 짜끄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좀 그랬네요. 짜끄리. 그 여기는 왕이 라마 1세, 라마 2세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왕인 이제 마하 와치랄 롱콘이라고 하는 좀 개차바니시라는 그 분은 라마 1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라마도 역시 인도에 있는 그 라마입니다. 그렇다고 이 짜끄리 왕조가 가야처럼 오래된 뭐 2000년이 넘었냐고 또 아니에요. 18세기 처음 생겼는데도 무려 라마라는 이름을 차용을 합니다. 즉 라마시아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라마의 권위나 아요디아, 아유타야라는 이 지명이 가지는 권위는 상당했던 거죠.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자, 그러면 이 인도에도 이런 지명이 있냐? 예, 실제로 있어요.
그 겐지스 강이 흐르고 바라나시와 타지마할이 있는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잠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인도 지도가 있고요. 자, 확대를 쭉 하면은 바라나시, 성지 바라나시가 여기 있고, 이제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된 러크나우가 여기 있는데, 이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동네는 크지 않아요. 진짜로. 아요디아라는 마을이 실제로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인도 신화에서도 이제 라마 얘기를 했잖아요. 라마 신의 탄생지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 진나무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원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당연히 라마 사원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인 바브루가 이 사원을 뽀개버리고 이슬람교 사원을 만들어버립니다. 모스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무굴 제국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편이었는데, 종종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이런 일을 벌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라는 건 그런 거죠. 갑자기 민심이 안 좋아지면은, 아, 내가 진짜 순수한 무슬림이야, 아, 이거 못 믿겠어? 아, 진짜라니까 하면서 힌두 선 하나 부시고 뭐 이런 거죠. 자, 1992년도에 인도 북동부 구자라트라는 지역에 보수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구자라트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다바드가 실질적인 이제 그 가장 큰 도시고, 라지코시라는 데가 수도인데,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서해안 아라비아 해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간디가 태어난 데도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있는 RSS라는 조직에 의해서 파생된 인도 국민당 BJP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RSS는 또 뭐 하는 데냐면은 간디를 암살한 나트람 고세가 RSS의 조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간디를 죽였다? 그럼 이슬람인가? 하는데 얘네도 힌두예요. RSS도. 우리 극단적인 힌두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고방식이 어떻냐 하면은, 자, 인도는 오랫동안 이슬람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힌두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인도가 힌두의 땅이 아닌 이교도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힌두의 정신으로 땅을 힌두교의 땅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인도에 사는 비힌두교도들은 다 외국인이나 진배 없는 침략자의 후예, 토착 외국, 토착 외국이나 토착 브리티시 혹은 토착 양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나뉘던 와중에서 간디는 막 이제 이 캘커타라는 도시에서 단식을 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이런 RSS가 보기에는 이런 간디도 아니 이제 무슬림하고 같이 통합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타도해야 될 적폐였던 거죠. 어찌됐건 국부인 간디를 확 죽여버리니까 이 RSS란 조직은 인도 건국 후에 불법 조직이 됩니다. 근데 뭐 인도인들 특유의, 아이 뭐 걔들도 그래도 뭐 이제 애국심으로 그랬지 뭐 걔 나쁜 뜻이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인도 초대 정부의 부수상이었던 파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텔이 막 청원을 하니까 내로주장이 덜렁 들어줘가지고서 얼마 안 가서 이제 RSS는 다시 합법 조직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RSS가 만든 정당이 바로 인도 국민당이라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간디 죽인 놈들로, 이제 국부니까 어찌됐건 국부 간디를 죽인 놈들로 낙인이 시켰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 1990년대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그 무슬림한테 이제 좀 개 털린 유명한 비슈뉴와 관련된 사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도 국민당의 거점 중에 하나였던 솜나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 드와르카에서. 그 이슬람 양반들에게 개 털린 동네 중에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솜나트라는 데가 있어요. 구자라트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이 여기는 이제 뭐 11세기쯤에 가즈니의 마흐무드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와서 한 대여섯 번 이제 인도를 10번에 걸쳐서 인도를 털고, 마지막으로 이제 솜나트에 있는 가장 큰 비슈뉴 사원이 인도에서 제일 컸대요. 그 사원을 털어서 이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찌됐건 좀 인도의 그 무슬림 순환사에서, 힌두교도들의 무슬림 순환사에서는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이제 여기를 출발지로 해가지고서 아요디아까지 가는 도보 행진을 기획합니다. 자, 키로수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로를 보죠. 하고 아요디아. 예, 대략 뭐 1547km 직선거리로 따지면 차량으로 가면은
1750, 1786km 정도가 되고 31시간이 걸리는데 도보로 기획을 하고 이제 이 도보가 313시간이면 열흘이 좀 한 15일쯤 걸리는 거리인데 사람이 뭐 자지 않고 갈 수 없으니까 하루 8시간밖에 못 걸을 거 아니에요. 40일에 걸쳐가지고 여기를 가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리고 코스도 이렇게 좀 직선거리가 아니라 뭐 이제 뭐 아메다바드 갔다 나시크 갔다가 낙불 갔다가 다시 일로 올라갔다 해서 코스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총 40일 정도가 걸리는 이제 도보 행진 코스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40일째 이 아요디아에 도착을 하죠. 이미 이제 그 얘네들이 어떻게 이벤트를 하냐면은 그 라마신은 이제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라마신의 100마 타는 마차를 동원해서 정치인들이 라마신으로 분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진짜 정치 이벤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는 이제 뭐 무학자들도 많고 그래도 종교에 미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솜나트를 출발할 때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불어나서 아요디아 도착했을 때는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언론들도 이제 관심을 가졌죠. 이상한 짓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요디아 도착을 해가지고서 아니 여기에는 왜 그 우리 라마신이 태어난 힌두 사원, 뭐 솜나트도 비슈뉴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라마신도 비슈뉴의 화신이니까 같은 비슈뉴 신앙이죠. 아요디에 도착해서 아니 왜 우리 그 라마신의 사원이 없고 왜 모스크가 있지? 이런 샹 하면서 선동을 해요. 그저 눈이 훌떡 뒤집힌 인도 분들이 갑자기 낫과 곡괭이만 가지고 이 사원으로 이제 모스크로 진격을 해가지고서 정말 부셔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영상도 당시에 있고 지난번에 다른 팟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도 소문을 듣고서 이 비브림 마스지드라고 하는 모스크를 지키려는 무슬림이 한 200~300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200~300명이. 그리고 이제 이 사원 붕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증오 감정들이 생겨나서 약 2~3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 단일 사건, 사원 하나 때려부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맨날 보니까 민족주의의 흔적만 보여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정상이 아니죠 진짜. 당시의 집권당, 인도의 이제 전국 연방정부 집권당은 리버럴 좌파였던 국민의회였는데 여기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뭐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즉각 이제 모스크를 복구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인구의 뭐 한 80%가 힌두교인 나라에서 이렇게 무너진 모스크 터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이제 모스크 터는 무너진 상태에서 터만 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라마 사원을 복구해야 된다는 힌두들하고 모스크를 다시 건설한다는 무슬림 간의 대립의 현장이 됩니다. 1992년에 한 2~3천 명이 죽고 나서 근 28년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아요디아와 관련돼서 2002년에 이제 그 구자라트 대학살이라고 하는 또 한 2,000명의 무슬림이 죽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인도 현대사에서 모든 피를 부른 사건의 현장이 아요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힌두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걸 갖다 쪽수가 일단 다수다 보니까 그 라마 사원을 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 여기다 아무도 못 짓게 지금 명령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여기에 이제 어용학자들 이제 뭐 이게 뭐 제가 전 씨죠. 그러니까 제가 어용학자가 되면은 전 어용이겠네요. 그런 그런 이름이 있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에 이제 어용학자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라마 사원이 있단 것까지는 이제 맞는데 그 전에 푸셨으니까 이 신화시대에 있던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한 이 라마의 역사성, 라마가 이 일대 살았다는 걸 도대체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신화 속의 사람인데 진장이죠. 근데 이거를 정말로 증명을 해내요. 어용학자들의 위대함이죠. 이게 진짜로 어용은 대단하죠. 뭐 정권이 오케이 하고 어용학자가 적당한 이유 들이대면 이것이 맞는 것이여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또 힌두교도들은 믿으니까요. 그래서 급기야 작년 11월에 인도 대법원에서 라마사원 재건설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극우 세력으로서는 작년 인도 총선의 양대 공약이었는데 공약 구현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사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디 총리까지 방문을 한 상태에서 이 라마사원을 재건하기 위한 초석을 드디어 다졌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요디아와 관련돼서 눈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죠. 뭐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정숙 씨가 2년 됐나요? 벌써 이제 그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갔던 곳도 바로 이 아요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왜 그 이제 삼국유사에 가락국기에 나오는 허왕옥도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저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사가 또 한국에서도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 아요디아가 라마의 신화 속의 존재인 라마의 실제 탄생지가 되는 것처럼 역사 조작이 이루어진다라면은 한국에서도 역시 신화 속의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던 이제 허왕옥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유타에서 왔다고
정말 상징적인 의미의 아요타였던 걸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 인도에서 왔다는 사람으로 이제 역사가 조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70년대인가 아동문학가 이종기 씨라는 분이 수필을 써요. 그냥 정말 역사 수필 같은 거였는데 이 수필을 가지고 고고학자인 김병모 씨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이 수필에 있는 내용과 상황유사를 좀 섞어서 실제로 이걸 증명해내겠다고 나서게 되고 이제 몇몇 가설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이걸 역사로 주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별 고민 없이 진위도 불분명한 하지만 자기 고향 땅에서 늘 이제 구경했을 것 같은 가야사 복원을 언급을 하죠. 근데 이 가야사도 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뭐 것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거의 남아난 게 없잖아요. 일단은 뭐 가락국기라는 게 삼국 사기에 놓고 유사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근거가 좀 적죠. 물론 무덤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이걸 무슨 수로 지금 복원을 하고 할 것이냐. 근데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까 이 역사를 부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허왕옥이에요. 아, 인도에서 왔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아요디아랑 이제 그 허왕옥,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또 김해김씨 쓰다 보니까 이미 뭐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막 김종필 씨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인도 가서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흐름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대통령이 이제 가야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국면이 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김정숙 씨가 아요디아를 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아요디아에 김해공원이 있는데 이 김해공원 안에 허왕옥을 기리는 비제막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막식을 하겠다고 날아갔죠. 근데 참고로 이날 이제 아요디아에서도 정치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라마사원 건설을 하기 위한 결의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의 대통령 부인은 인도 극우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물론 허왕호 비제막식을 하고서 인도 극우파들이 가득한 곳에 가가지고서 그게 무슨 대회인지 잘 모른 채 인사를 했고 인도는 인도대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인도는 또 이제 힌두들 이제 극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큰데 왜 엠파이어 하나 못 만들었지? 우리도 좀 위대한 그 힌두교 제국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게 뭐 자바 그 이제 인도네시아의 발리 같은 경우가 좀 드물게 힌두교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우리도 제국이 있었을 거야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엠파이어 인디안 엠파이어라는 역사적 개념을 현실화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 끝에 또 현재 꽤 잘 사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아, 우리가 사실 너네 부마국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도 극우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좀 떡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인도와 한국 두 나라의 거대한 사이비 역사학의 최대 후원자가 된 꼴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배경의 이야기예요. 이 기사도 뭐 짧게 요약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딨나 이 기사가 이거지. 뭐 이 뉴욕타임즈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어이구 막 지랄을 하고 계시네요. 자, 뉴욕타임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비록 수요일의 기공식에서 삽이나 불도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건설 인부들은 이미 땅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사는 끝났고요. 제 얘기예요. 가까운 미래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피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늘 이 문제로 피를 흘렸어요. 그것도 몇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말이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BBC 8월 7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나? 뭐 제가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인도는 그러니까 잘 방어하고 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공성전으로 많이 비유를 했죠. 이제 락다운을 해제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급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인도 인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폭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 기사 내용도 거의 같고요. 이 기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입니다. 예, 이제 인도가 얼마나 빨리 200만에 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제 미국은 지금 뭐 이제 1위고 브라질이 2위고 인도가 3위인데 보면 6월까지는 정말 인도는 이제 뭐 한 20만 정도,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13억 8천만인 걸 감안한다라면은 이제 정말 훌륭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6월 이제 초중반부터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가속도가 붙은 상태죠.
그러니까 인도의 지금 코로나 상태는 이제 좀 조기 락다운을 잘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로 락다운을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해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합니다. 뭐 이 기사에 보면 이제 바이러스 학자인 샤히드 자멜이라는 사람은 이제 무슨 말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인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국제선을 타고 온 인도로 온 인도에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 상륙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 대도시로부터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락다운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주노동자의 문제들을 방기했고 그래서 이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바이러스를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도가 6월이 돼서 더 이상 봉쇄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결국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시골 지역에서는 확산이 상대도 느리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좀 더 띄엄띄엄하게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쇄가 이제 락다운이 완화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나 결혼식, 생일 축하 같은 행사를 여기서 모이고 이제 거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좀 방기한다. 그러니까 좀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일이 커질지 모르는 일이다라는 이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그 비즈니스 때문에 들어가 있는 한국 지인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인도는 주가 있고 주는 이제 또 여러 개의 디스트릭이라고 하는 주가 근데 거의 우리나라보다 큰 땅도 많아서 뭐 그래도 주를 도라고 이제 비교를 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는 군이나 시에 속하는 여러 개의 디스트릭이 있어요. 근데 디스트릭에서 디스트릭을 갈 때 혹은 주에서 주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이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뭐 발열 체크나 혹은 이제 어떤 좀 레드 알렛이라고 돼 있는 이제 좀 환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출입이 같은 게 봉쇄돼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방어가 돼야 되는데 요새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에서 주를 넘어갈 때도 경찰들이 멀뚱멀뚱 보고 있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 나 손을 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근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도는 이제 어떤 룰을 만들 때 그 룰을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지킬 수 없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타이트한데 라고 일단 룰을 빡세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유도리를 발휘하는 식으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7월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지금 손을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도 굶어 죽으나 병 걸려 죽으나인데 지금 인도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2%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같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또 훨씬 낮아요. 미국이나 브라질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는 높지만은 그 인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또 인도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는 인도가 잘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도 되게 낮은 사망률이 있다 보니까 이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젊은 인구가 원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200만 돌파의 비결인 거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 8월 7일자. 인도는 7개의 초고속 열차 추가 노선을 계획 중이다. 자, 이건 이제 인도 뉴스, 간만에 인도 언론인데, 그 타임스 오브 인디아 트래블 기사인데, 그 인도의 이제 지금 인도는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구간에,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 인도는 지금 이제 고속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간이 뭄바이서부터 아메다바드까지 가는 게 첫 번째 라인인데 이거 이외에 7개의 지금 초고속 열차를 더 건설하기로 했고 지금 아마 첫 번째 구간은 일본의 신칸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도 신칸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나시에서 이제 캘커타까지 가는 이쪽 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그라에서 럭나우까지 가는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델리에서 이제 암리차르까지 가는 파키스탄 국경이죠. 까지 가는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델리에서 아메다바드까지 가는 가장 긴 구간이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 다음에 뭄바이에서 뿌네까지 이건 뭐 금방이에요. 근데 여기가 산악이어서 이제 이게 한 5시간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이 뿌네 구간 그리고 이제 뭄바이에서 나식까지 그러니까 뭄바이는 지금 고속철 라인이 뿌네, 나식, 아메다바드 중요한 세 라인이 생기는 거죠. 상업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첸나이에서 벵갈루루까지 가는 이제 그 맹박이 살고 있는 까지 가는 이쪽 라인에 고속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첸나이 벵갈루루 라인은 쭉 이어서 마이소르까지 연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뭐 최대 시속 454km per hour고요. 평균 320km per hour 속도를 이제 유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뭐 신간센 라인이니까 뭐 어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벵갈루루에서 마이솔까지가 이제 빠른 버스로 2시간, 트래픽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 이 두 구간이 45분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여행이 이제 뭐 몇몇 도시긴 하겠지만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뭐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인도 기차 느리다는 얘기도 옛날 말이 될 것 같은 소식입니다. 요즘 몇 분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급하게 했죠. 그 기사를 읽는 것보다 혼자 떠드는 게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오늘 준비한,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이게 다예요. 뉴스는 한 5가지 정도로 추렸는데 그래도 뭐 꽤 알차게 추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려다가 못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사히 신문이 어저께 삼성이 인도 핸드폰 시장에서 지금 거의 대대적으로 좀 석권하는 방향으로 저가 모델을 늘리면서 중국산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근데 뭐 분석도 되게 잘 돼 있고 괜찮은 기사여서 소개를 할까 했는데, 이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슈샨트 죽은 거랑 이 아요디아 얘기는 그냥 뭐 기사 외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서 뺐어요. 잘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에어 인디아 제트기가 착륙하다가 갈라져가서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그 분석할 뉴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도만 하면 되라는 거서 이것도 뺐고요. 뭐 그러네요. 잠깐 볼까? 아니에요. 안 봐. 그 한국의 삼성전자 인도 시장에서 반중 감정의 순풍이라는 아사히에서 꽤 작심하고 만든 좀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와, 이거 준비하면서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끝났네요. 자, 이번 주 인도 뉴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쯤 이제 홍콩 중국으로 가는데,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 배봉기도 끝내야 되고, 지금 이거 오리지널 시리즈도 하고 싶은 게 좀 막 떠오르긴 하는데, 오리지널 시리즈는 제일 힘든 게, 이게 나와서 떠들기만 하기보다는 뭐 자료 화면 같은 걸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료 화면 추가할 때마다 시간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못 하겠어요. 아르바이트 해주실 분이 혹시 있으면은 저와 함께 돈이 생기면 반땅을 할 테니까 그럼 제가 열심히 떠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팟캐스트 녹음하듯이. 그러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막 할 수 있죠. 진짜로. 그냥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모르겠네요. 아직. 근데 이것도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이드북 개정이 좀 미뤄지니까 하는 거지. 바빠지 못해요. 한 10만 명 만들어 주면 또 계속 하고.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 재밌는 뉴스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재밌는 뉴스보다 뉴스 소비자들, 국제 뉴스를 이렇게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죠, 한국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